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회 중학교 책을 이야기하다 실생경영공학과 공개 독서 토론회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한 책은 캐서린 하킴이라는 사회학자의 책입니다. 매력자본이라는 책이고요. 매력자본이 오늘날 매우 중요해지고 또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커진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성형 열풍도 일고 우리 학생들 취직에서도 외모가 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 거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선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쪽 끝에 언제나 같이 이 패널 주도해 주시는 손미애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다음엔 08학번입니다. 문치호 학생입니다. 지금 꼬박에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선진 학생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09학번 최준영 학생입니다. 네, 저는 이성일 교수입니다. 자유롭게 토론하면 될 것 같고요. 학생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매력자본이라는 이 책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또는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거기 클릭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이 내용은 당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 매력을 무기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얘기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점 매력이 성공의 중요한 포인트다 하면서 이제 이걸 자본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이 책의 저자입니다. 캐서린 하킴이라는 영국 사람이고요. 영국 사회학자입니다. 영국 사회학자에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수석연구원을 지냈고 그 이외에 사회과학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매력자본이라는 그 논문 비슷한 글을 어디에 올렸고요. 그것을 이제 책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반향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캐서린 하킴이라는 사람의 사회과학자 얘기인데 내용을 저희가 토론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자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저희가 그 정의를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사실 그대로 파워포인트로 옮겼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정의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제자본, 저희가 주로 다루는 현금, 재화, 부동산 이런 경제자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엔 문화자본이 있습니다. 문화자본은 인적자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육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지적인 사람이냐, 자기의 교육적인 자산이 얼마냐 하는 그런 문화자본, 문화적 지식 이런 것들이 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자본입니다. 사회자본은 인맥, 학벌, 정치적인 자본, 그래서 사교력, 이런 것들이 자본화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자본이고, 저자가 주장한 매력자본이 제일 마지막 자본이 되겠습니다. 저자가 매력자본의 6가지 요소라고 정의한 내용이 있고요. 이 6가지 요소에 대해서 아마 오늘 저희가 주로 토론을 할 텐데,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 외모입니다. 외모. 그 다음에 성적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적 매력은 어떻게 사람이 얼마나 섹시하냐 하는 그런 것들인데 섹시함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오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세 번째는 사회적 요소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매력자본의 또 하나의 요소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건강함, 그리고 사회적 표현력, 마지막으로 섹슈얼리티인데 섹슈얼리티는 성적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남성의 섹스 결핍이라는 사회학적 주제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라든가 성적인 그런 자본 시장에서 그 성이 어떻게 그 도구로 활용되면서 주고받게 되느냐 하는 그런 그 캐피탈리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토론하기에 그렇게
아주 썩 좋은 주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토론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저희는 나머지 요소들이 사회적인 성공 또 우리들의 사회적인 성공이죠. 성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죠. 우선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우선 소감부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떻게 읽었는지 소감은 캐서린 하킴이라는 저자가 주장한 매력 자본의 개념에 동의하는지 뭐 그런 맥락이 되겠네요. 우선 우리 이쪽에 있는 최준영 학생부터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누르시고요. 네. 네,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들리시나요? 저자가 매력 자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하는 환경이 바뀌었고, 그리고 많은 나라가 부유해졌고, 그리고 디지털 사진이나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매력 자본을 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저는 읽으면서 100% 동감은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 시대의 흐름이 어쩔 수 없는 이상 그것에 어느 정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동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동감하신다고 이상이라서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저는 공고학번 임선진입니다. 제 말, 네, 크게 말하도록 할게요. 제가 매주 꼬박 세미나를 준비하고 하는데 제가 사람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토론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일단 매력 자본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는데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분명히 이 시대의 흐름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썼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저는 매력 자본이 상당히 새로운 개념에 저한테 호기심을 다가왔고 저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뭐 앞에 말했듯이 돈이 많거나 뭐 인적 자원이 많거나 재능은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었잖아요. 근데 부러워하는데 자기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해서 인정하는 존재였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쁘거나 뭐 패션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막 인정을 안 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매력 자본은 충분히 사람이 후천적으로 지금 이제 자기 스스로 개발할 수 있어서 그게 현재 영향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저는 모두가 매력 자본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치호 학생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저는 우선 이 책의 되게 겉모습의 매력에 처음에는 되게 빠졌었는데요. 막상 이걸 읽어보면은 과연 이 책이 이 겉표지만큼 매력적인가는 제가 되게 의문이 들면서 읽었거든요. 책 내용을 보면은 되게 처음에는 저희가 민감하게 생각할 만한 주제들을 던지고 저희를 생각하게 만드는데 막상 그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흐름을 보면은 과연 이 전개의 흐름이 옳은가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내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저자는 우리에게 하는 말은 자 여자들이요 우리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거래를 해서 우리의 그 지위를 높이자 이런 게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력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일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을 거래하고 매력을 거래하는 게 과연 여성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되게 의문이 많이 들었고요. 이 책의 그런 부분의 논지에 대해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읽어봤었습니다. 네, 없이 민감한 발언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네, 우리 송 교수님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처음에 이 타이틀을 보면서 호감을 많이 갖고 책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계속 든 생각이 이게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로 인한 괴리가 어떤 생각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들었고 저자가 주장하는 매력의 수많음과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또는 남한테 적합한지
잘 표정을 해서 낸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저는 저자에 대한 굉장한 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자의 피해의식이라고 했는데 어떤 피해의식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정확하게 제가 사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저자가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과정이나 사회의 어떤 그 승리나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기가 갖지 못한 어떤 모습, 이 사람이 주장한 매력적인 모습에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그로 인해서 또 피해가 문제로 그런 매력이 없음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받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맥락이 어딘가에 숨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사회학자이고 굉장한 페미니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책의 문제는 약간 피해의식들이 여러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외형적인 몸을 바꾸기를 주장을 하거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약간 조금 모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이 저자가 주장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한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외모가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바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크다고 그랬고요. 여성은 오히려 전문직의 고위직으로 향상할 때는 아름다운 외모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저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을 의도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학우 여러분들, 특히 남학생들은 외모에 특히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여학생들은 그렇다고 외모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책을 대충 네 분이 각기 약간 다른 입장에서 읽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토의할 내용은 저자가 주장한 대로 매력인 과연 자본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자본을 자기의 성공에 맞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서 정말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본인들의 생각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08학번 문치호입니다. 그 매력 자본이라고 칭했는데, 자본이라면 저는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지표로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모에 대한 모든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자본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재화로서 주고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성립하려면은 상대방도 뭔가를 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거래라면 주고받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주고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지 모든 과정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 다른 분, 저는 사실 자본, 그러니까 가치재로서 주고받을 수 있는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자본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유용할 것 같은데, 매력이 자기 자신을 외부에 어떻게 판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내놓을 수 있는 또는 자기 자신의 성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가지고 있을까요? 굳이 이름을 말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교수님이 두 분인데. 예, 이성일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그, 매력이란 자본이 측정하기 불가능하죠. 눈에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측정이 불가능한데, 사회 몇몇의 곳을 보면 측정이 어느 정도에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미인대회입니다. 미인대회에서는 많은 세계의 여성들을 놓고 수영복을 입히고 그들의 화술이나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외모를 평가합니다. 그들의 외모를 평가해서 1등을 매기고 누가 제일 예쁜지,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그 여성이 또 사회 연예계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활동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덧붙이자면 저는 이 측정 가능하다는 지표가
솔직히 이쁜 사람을 봤을 때 이쁘다는 건 대체적인 의견이 일맥상통하고 좀 잘생긴 사람을 봤을 땐 잘생겼다는 그런 일맥상통한 면이 있어서 저는 측정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좀 더 구체화했던 게 예를 들면은 뭐 결혼 전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남자의 가장 이상적이고 매력적인 키를 183으로 정해놓고 여자의 가장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키를 168로 정해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거기 보면 이제 A뿔부터 F까지 학점처럼 매겨놨는데 그 항목 중에도 패션 센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옷을 잘 입는지, 얼마나 스타일이 좋은지, 그리고 외모는 뭐 이쁜지 안 이쁜지 떠나서 훈훈한지 안 훈훈한지까지도 다 평가하는 거 보면은 근데 그걸 봤을 땐 저는 분명히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제가 자본의 뜻을 이제 두산백과사전에 보면은 이제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이라고 되어 있고 그 가로에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입장이나 관점의 차이에 따라 개념이나 정의가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봤을 때 뭐 정확하게 뭐 실제 돈처럼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자본으로 인정할 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매력 자본이 자신의 성공에 도움을 줄 저자가 주장한 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있습니까? 그렇게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저자의 아마 두 분은 동의하셨던 것 같고 교수님 반대하셨던 것 같고 우리 문치호 학생은 뭐 처음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반대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만약에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본인들은 매력을 키울 수 있는 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매력이라는 게 매력의 한 70%는 외모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외모를 뭐 정말 필요하다면 성형수술까지 해야겠죠. 근데 나머지 뭐 70%를 넘어설 수 있는 30%가 뭐 화술이나 뭐 패션이나 아니면 저는 비전 같은 것도 그 사람의 매력을 생각해요. 얼마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남한테 자기의 꿈을 말할 수 있는 그것도 비전이라 생각해서 그것도 매력 자본이라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충분히 키우면은 뭐 이성한테 어필하거나 뭐 심지어 대기업에 취업할 때도 충분히 매력 자본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모뿐만 아니라 성적 매력이나 사회적인 요소, 그 다음에 사회적인 표현력,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건강함에 그 키가 183cm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외모가 70% 정도는 잘한다.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는 이 얘기가 성을 상품화하는 쪽으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미인대회나 이런 데는 성을 상품화하는 거지 왜 그런 매력을 평가하는 그런 걸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매력 자본 중에 신체적인 중요한 프로페셔널과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게 여러분 들어가신 천상병시인 아시죠? 제주에서 사진 찍는 들어가신 분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저자를 포함한 감성 패널들의 생각은 제가 실력이 안 되니까 굉장히 저도 손미애 교수님 의견에 보태자면 그 미인대회를 얘기했었는데 미인대회가 요즘 사실상 객관적이지 않은 대회가 돼서 자세히 알아보면은 인맥에 의해서 그 뽑히거나 그런 모든 그 막 뽑히는 그런 거에 관련된 산업적 이익관계에 의해서 뽑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저자가 맨 뒤에서 그 매력 자본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을 써놨는데 그 6가지 측정해야 될 기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이라 하면 측정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고 거래를 하려면은 서로 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저자의 말에 따르면은 저는 자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외모에 대해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이 저자가 말하는 매력에 대한 기준에는 상대방한테 말하는 법, 그리고 행동하는 법,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그 개인적인 가치관까지 포함한 그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고려하려면은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 상대방의 어떤 그 가치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거래할 수 있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서 외모가 차지하는 그 매력의 비율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외모나 매력 자체는 아까 손미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성이 받아들이는 것과 여성이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다를 것 같고요. 또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가 아무래도 기본이 되는 문화와 서양의 기독교적인 문화 또 기독교가 아닌 또 다른 라틴이나 뭐 이런 데서의 문화가 또 다를 것 같고 또 시대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발전할수록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었는데 사회가 부유해질수록 뭐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지금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우리 토의할 내용 중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각자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손 교수님부터 그럼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의를 개인적으로 한번 내려봐 주시죠. 매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아까 이선님 분이 백과사전에서 조사했던 자본에 대한 정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물은 사용되는 자산 이런 식의 정의인데요. 우선 저는 이 책이 제가 받은 느낌은 우리가 본인 일에 충실하거나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결과론적으로 이것이 자산이 되면 참 좋은 일인데 이 책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나중에 그 자산을 벌기 위해서 매력적인 사람이 먼저 되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약간 선거 바뀌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책을 읽는 동안 불편했고 읽으면서 과연 매력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매력적인가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매력이란 여기서 6가지 정도의 요소를 둔다면 피지컬하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시적인 매력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어떤 비전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나 이렇게 그 본인이 사회와 과정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체득한 그런 노하우가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것은 평가하거나 측정하는 불가능한 본인의 생활의 실질적인 경험으로 저는 매력을 생각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심지가 굳은 그런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문치호 학생. 네, 저도 여기에 의견을 보태자면은 이 책의 모든 그런 근거들은 통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름답고 외모가 뛰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하려면 외모를 가꿔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반대인 게 이게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그 성공을 한 사람들은 그 외모를 꾸미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하가 되게 유명해지고 뜨기 전에는 솔직히 외모만 보자면은 되게 평범하고 그렇게 외모로서 되게 뛰어나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성공하면서 점점 그런 협력들을 받으면서 외모가 점점 멋있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게 막상 정치인이 되고 성공한 기업인이 되기 전에는 그냥 자기 일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면서 외모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더라도 결국 성공하게 된 뒤에는 이제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치장을 하고 외모를 높이는 것이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외모를 꾸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임선진 군은 매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앞에 손미애 교수님이나 문치호 학우처럼 뭐 다 동의하는데요. 뭐 솔직히 아까 손미애 교수님 말처럼 자신이 어떤 일에 몰두해서 그 스스로 매력이 나는 걸 약간 아우라라고 하죠. 그런 아우라가 났을 때 매력적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약간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인 매력을 말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도 이쁜 사람과 못난 사람에 대한 딱 분명한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 보면은 이제 영국 여성인데 이사벨이랑 팔멜라라는 두 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두 여성은 나이도 같고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석사를 밟았는데 나중에 엄청난 성공의 갈림길에서 팔멜라 같은 경우는 되게 낮은 위치에 있고 이사벨 같은 되게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게 자기는 원치 않지만 주위 사람이 이사벨이 이쁘기 때문에 그 사람에 좀 더 그 사람의 친화를 하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고 하는 일반 사람의 그냥 일반적인 욕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외모 지상주의를 다른 말로 바꿔서 진짜 이제는 외모 현실주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잘생겨서 그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쁜 사람을 원하고 잘생긴 사람을 원하고 키 큰 남자를 원하는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지만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 책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래서 이뻐져야지 성공한다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서 매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표면적으로는 외모나 그런 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임선진 학생이 잘생기고 키가 커서 부러웠어요. 네. 최진영 학생은 매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매력의 기준이 단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 소개팅 할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 잘생겼어? 스타일 좋아? 키 커?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예뻐? 성격 좋아? 이런 걸 묻는 게 그 학생들이나 그런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매력의 기준이 다 다르고 그게 구체적으로 투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초 학생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야 꾸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IMF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자기가 대중 강연회를 다니면서 몸매를 가꾸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옷을 예쁘게 입는 것이 충분히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잠을 자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하의 예로 지위가 높아져야 꾸민다는 얘기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으면은 저자가 말하는 식대로 매력만이 성공의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오히려 수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매력만이 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외적인 매력이나 그런 매력이 이 사람이 IMF 총재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이 사람의 모든 그런 능력이나 어빌리티가 매력이랑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조금 괜찮은 아닐까요? 독일 지금 총리가 웰트죠. 웰트라고 사실 두 사람이 대비되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수수하고 사실 혈집도 좀 있고 그 사람은 옷도 럭과 여기가 갖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보니까 너는 살이 쪘고 얼굴이 그렇고 하니까 매력적이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집중해서 약간 그 사람처럼 외모를 물어보게 주면 생각하는 그 사람처럼 다른 걸 집중하는 사람이 좋은 차이지 그걸 일반화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력을 뭐라고 느끼는지 궁금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전혀 궁금하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저자가 주장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자신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비전 얘기도 하셨고 다른 사회적인 기술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저자가 얘기한 내용 중에 자신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아까 심지가 뚜렷한 사람인지 이런 내용인데 저는 토론에 관계없이 또 책의 내용에 관계없이 우리 학우 여러분들한테 일생을 살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도
있긴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뻔뻔함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인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책 내용에 관계없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당당하게 생활하고 임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뭐 매력에 대해서는 일단 중립적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더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학생 여러분한테 자신감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요. 다음번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 주제는 매력의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라는 얘기는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어떤 하나의 특징이 다른 특징에 대해서 비례적인 효과를,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 다른 것들도 다 잘할 것이라고 느끼는 뭐 이런 것들이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는 여러분 성인들 사진 뒤에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건데, 그런 성인들은 전부 다 고귀하고 고결하고 다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후광 효과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외모의 후광 효과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 클릭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사진이 몇 개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진, 저 끝에 있는 게 저쪽 사람이 방금 아까 얘기했던 IMF 라가르트 총재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있게 생겼고요. 이쪽은 여러분 잘 아시는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이 사람들의 외모는 뭐 아시다시피 출중한 편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 잘생긴 외모나 좋은 외모가 뭐 실력도 있고 뭐 그럴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게 이제 후광 효과죠. 아까 뭐 반대로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공하고 나서 물론 뭐 잘 입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라가르트 총재나 힐러리 클린턴 같이 잘생긴 사람이 정치력도 있고 일도 잘할 것이니까 IMF 총재를 시켜야겠다. 미국 대통령을 시켜야겠다. 우리나라 여성 정치는 민감한 이슈니까 여기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메르켈 총리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통통하고 몸집도 있고 잘생기지 못했고 뭐 패션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정치력이 그렇게 뛰어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후광 효과인 거죠.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후광 효과의 대표적인 뭐라 할까요? 반면교사라고 할까요? 앞에 보시는 분은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이 될 때, 사실은 외모 때문에, 마이너스를 많이 받았다고 평가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쪽은 청문회 때 사진이고요. 저쪽 사진은 장관이 되신 이후의 사진입니다. 물론 좀 나아졌고, 좀 나아졌었는데, 어쨌든 이분의 외모 때문에 능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많았었다라는 그런 거죠. 이런 것이 일종의 후광 효과고, 한 장만 더 넣어주세요. 손석희 아나운서입니다. 손석희 아나운서는 뭐 굉장히 진행도 잘하고 아주 날카로운 분석력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석희 아나운서의 외모가 저렇게 뛰어나지 않았으면 저런 카리스마나 저런 대접을 받았을까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죠.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참고로 제가 놨습니다만 미국의 피플 매거진에서 선정한 2013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성, 살아있는 남성으로 선정된 마룬5의 아담 르바인인가요? 리드 싱어입니다. 이 사람인데 섹시합니까? 하여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여튼 잘생긴 사람이 다른 것도 잘할 것이다. 뭐 성격도 좋을 것이다. 뭐 일도 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후광 효과인데, 자, 우리 어떻게 후광 효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까 그 윤진숙 장관의 경우 같이 그런 일들이 앞에 벌어지게 되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친구나 뭐 또는 여러분들이 입사를 할 때 이런 후광 효과가 실제로 사람들한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고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최진영 학생부터. 네, 충분히 현재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이 저자뿐만 아니라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 학생들도 많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하러 갈 때 치장을 하고 일단 정장부터 새로 맞추고 머리를 하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다 그 외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 자기의 능력과 투영되기 때문이라는 사회적인 그런 시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진을 보셨는데 그분도 청문회 때 질타를 맞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황골 탈퇴를 한 걸 보면은 자신이 그만큼 그 매력 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황골 탈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골 탈퇴라고 하셨는데 전 잘 모르겠네. 근데 저는 네, 사진을 못 봐서 네 그렇고 네 후광 효과라고 하셨는데 후광 효과는 약간 뭔가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쓰이는 말 같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하향해서 일반화시키면은 약간 선입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잘생긴 사람은 인텔리해 보이고 조금 뭐 눈이 작거나 그런 사람은 좀 뭔가 나쁜 짓을 할 것 같고 뭔가 공부를 못해 보인다는 그거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심지어 책에서 보면은 이제 심리치료사 중에서 사교성과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해에 걸쳐서 상담과 치료하는 것보다 오히려 외모가 나아지도록 성형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심리치료사가 직접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한테 외모가 가지는 선입견이나 그런 이미지가 중요해서 아까 메리켄 총리처럼 뭐 외모가 그렇게 수수한 절대 못생기지 않았고요. 되게 수수하게 생긴 메리켄 총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능가할 만큼의 리더십이나 뭐 결단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편화시키면은 외모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을 미리 견주어 본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저는 됩니다. 그 앞에서 메르켈 총리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저는 그 매력자본 여기서 말하는 매력자본은 잘생기고 못생기고라는 기준으로 약간 말하는 경향이 심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직업에 관련된 이미지는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들은 교수님다운 이미지가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운 이미지가 있고 학생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 이미지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노는 학생 이미지가 따로 있듯이 그 사람이 그 직업을 어느 걸 선택했을 때는 그 직업에 걸맞는 이미지를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거를 예쁘다 못생겼다 잘생긴 사람이 좀 더 똑똑해 보이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 직업에는 그에 맞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이미지를 찾아서 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런 거는 못생긴 거와 잘생긴 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가 대표적으로 메르켈 총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못생겼다 잘생겼다의 지표로만 생각하는 매력에서 보면은 솔직히 메르켈 총리가 그 중간 아니면 그 어떻게 보면 이하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정치인의 수수한 이미지에서는 가장 적합한 이미지가 메르켈 총리였기 때문에 지금의 그 독일의 약간 흔들리던 상황에서도 지지율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추 학생은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처럼 어느 정도의 외적인 그런 뭐 그렇게 미모가 뛰어난지 모르겠는데 저는 봤을 땐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외모를 가지지 않았어도 대통령 후보로 지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되는데 그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의 후광도 있었겠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겠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무대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힐러리가 자기 외모를 꾸미는 거는 자기가 뭔가를 관리한다 그리고 뭔가 대표적으로 나선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행동이지 단지 그것이 예뻐 보이고 못생겨 보이고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에 관계된 얘기는 나중에 패널분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물어볼까 생각스럽습니다. 우리 송 교수님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교수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문채호 학생이 도대체 누구를 지칭해서 교수다운 교수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수 같아 보이나요? 제가 어디 나가면 다 아줌마 그러던데 어디 가서 제가 뭐 선생님 이런 말 전적 한 번도 별로 없는데 매력 사실은 여기가 매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는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얘기하는 게 외모로 지금 이게 한쪽으로 지금 이렇게 치우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외모의 후광 효과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일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어떤 친구를 봤을 때 이 친구를 보고서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미지대로 저 친구는 이러이러해야 할 거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후광 효과일 수 있어요. 그게 아까처럼 뭐 큰
글쎄 키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선입과 또는 후광 효과가 깨지는 거는 채 일주일 한 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광 효과가 저는 그렇게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하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초반에 사람과의 인터랙션 할 때 일시적으로 있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있는 건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후광 효과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광 효과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데 후광 효과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들 여러분들 그 뇌병변 장애인이라든가 웬만한 장애인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 그 외모에서 장애를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의 다른 모든 능력들과 그런 뭐 매력과 뭐 하여튼 모든 사회적인 것을 일단 장애인의 범주에 같이 따라가면서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게 이제 그 후광 효과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 장애인들에 대한 후광 효과의 효과는 일주일이 아니라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장애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이나 지적인 능력을 확인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모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들은 상당히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틀림없는 외모거든요. 네. 그거는 사회적인 편견이 많이 개입이 되는 게 아닐까요? 후광 효과랑은 좀 다르게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을 아직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저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장애인, 그러니까 물론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겠지만 모든 거의 많은 개인들이 다 장애인의 겉모습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다른 후광 효과의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보신 그 뮤지컬 위키드입니다. 이 위키드의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쪽 위에 보이는 백색 마녀라고 하나요? 제가 거기서 정확한 이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백색 마녀는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게 생긴 그런 사람이었는데, 따라서 이 여학생은 이 학교 다닐 때부터 늘 사람들의 중심에 섰고 다른 것도 다 잘할 거라고 해서 결국 지도자로 이렇게 추앙을 받는 거고요. 밑에 보이는 녹색 마녀의 학창 시절 모습이에요. 두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친한 절친이었습니다. 절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마녀는 생긴 게 저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결국은 마녀가 돼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의 내용을 약간 이제 비튼 그런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도 물론 이건 미국 사회입니다. 미국 사회인데 여기서 외모가 사실 이제 녹색 마녀도 굉장히 머리도 좋고 굉장히 심성이 착한 그런 여학생이었는데, 외모에 의해서 판단이 돼서 한 사람은 후광 효과를 본 것이고 한 사람은 후광 효과의 반대적인 그런 후광 효과의 반대 개념으로 배척을 당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광 효과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제법 많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후광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후광 효과를 또는 편승하기 위해서 성형 수술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성형 수술에 대한 장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 보는 성형 수술의 이 바람,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면 좋을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형 수술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임선진 군은 성형을 해서라도 후광 효과를 보겠다고 했는데, 근데 임선진 군은 눈도 크고 키도 크고 왜 하시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갑자기 머쓱해지는 순간인데요. 아까 선미 교수님 말대로 아까 후광 효과는 분명히 일시적입니다. 진짜 정말로 일시적이고, 분명히 저는 이런 후광 효과를 가장 본 사람이 약간 힐러리 클린턴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도 상당히 그런 후광 효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세계 최초로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저렇게 잘생기지 않았으면은 대통령이 안 됐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생겼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일시적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약이나 그 사람이 하겠다는 다짐을 보고 그 사람 대통령이 됐다 생각하는데, 저희 대학생으로 조금 좁혀서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이제 앞으로 면접을 보는데 회사가 추구하는
이미지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미지는 그 사람의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면접을 보는데 그 회사에서 저를 면접 봐주는데 뭐 일주일 한 달을 봐주는 것도 아니고 단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저를 판단하는 건데 그 이미지가 회사에 맞지 않는 이미지라면 저는 그 회사에 맞는 역량과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미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그 회사에 취업을 못하게 되면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게 취업 성형이거든요. 근데 취업 성형이 아까 그 문치호하고 말했듯이 무조건적으로 잘생겨지려고 하는 성형이 아니래요. 아니고 오히려 더 회사에서 일 잘하게 생겨 보이게 성형을 하는 거라서 뭐 눈이 커지게 하거나 막 턱을 깎거나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순해 보이고 좀 더 기업에 이바지할 만한 얼굴로 특히 남자들이 많이 한다고 하네요. 남자들이 그런 식으로 성형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형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진짜 해야 될 것 같으면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패널들은 매력 자본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매력 자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가정하에서 성형 수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문치 학생이 아까 교수님다운 외모의 교수님, 뭐 학생다운 학생, 뭐 기업인다운 기업인의 모습을 말했는데 그게 바로 그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의 직업에서의 매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기업이 그 기업만의 각자의 복장 규정이 있는 거고 복장 규정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그런 깔끔한 모습을 통해서 고객들이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성형수술도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눈이 크고 양악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눈이 처졌다면 조금 더 선한 인상을 위해서 살짝 교정을 받든가 아니면 뭐 입이 툭 튀어나왔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치 학생은 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했던 거는 그 후광 효과를 반대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후광 효과를 인정하긴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단지 아름답고 못생긴 것이 아니라 그 직업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에 관련된 것이라는 그 입장이었고요. 저는 그 매력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 자본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력을 활용해서 자기가 그 직업에 맞는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성형한다는 그 의견에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 교수님 성형수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0%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잠시 좋은 느낌을 줄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 훨씬 더 그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인상 보고서 우리한테 맞는 애인을 뽑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겉만 그래, 속은 하나도 안 그래 라는 거를 아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거는 금방 바닥에 나는 자산이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아까처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재화나 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세대 차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이 의견은 좀 반대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그 여학생 패널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쉽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면 남학생 패널로 나와 있는 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성형수술에 찬성을 하는 입장인 것 같고 선 교수님은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여성분이기 때문에 그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여학생들을 대표하는 그 패널이 있었으면 참 토론이 조금 더 잘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 교수님, 그러면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아까 사회적인 인적 자본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교육도 받고 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인 다른 자본을 키우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교육을 받는데 돈을 쓰고 어디 가서 특기도 만드는데 돈을 쓰고 하는데 매력을 가꾸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 중에 일부가 또는 상당한 부분이 외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모에 투자를 해서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입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왜 성형은 안 됩니까? 성형이 하시겠다면 제가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나 교수님이 앞에서 열거하신 내용들은 내적인 자본, 내적인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내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지느냐와 그거를 또 어떤, 그게 일부가 있는 것 같고 또 나머지 한 부분은 외형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저는 생각에 내적인 게 훨씬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정말 나 너무나 저기 많은 걸 가졌는데 그래서 코가 삐뚤어졌어. 그렇게 되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일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 책에서도 그렇고 주객을 본말을 전도시켜서 과연 내적인 아름다움 또 어떤 그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우리 그 패널들 분이나 책에서 하는 얘기는 우선 외적인 아름다운 매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형도 하고 모두 해라. 근데 그거는 너무 일시적인 것이고 그 밑에 기본이 제대로 탄탄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건 금방 퍼져버리고 마는 어떤 풍선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 성형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외적인 미를 갖기 위해서 화장을 하거나 성형을 하는 것보단 내적인 미를 갖기 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라는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네, 그럼 저희 대충 매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대충 정리할 시간도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저자가 중요한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꼭 외모일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손 교수님 말씀 이미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매력을 갖거나 아름답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튼실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하여튼 그런 걸로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세 분 학생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또는 본인 같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네, 08학번 문초입니다. 이 책에서 좀 안타까웠던 게 그 논지를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얘기를 했다가 하면서 좀 이 상황에는 저렇고 저 상황에는 저렇고 하면서 막 약간 입장이 모호했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프랑스에서는 매력 있는 사람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외모나 이런 것이 아름다운 사람, 그 두 번째 기준은 못생겼대, 행동이나 말이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그걸 따로 칭하는 용어까지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못생겼지만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가치관도 되게 뚜렷하고 남을 배려하는 법, 그리고 행동하는 법 이런 것이 모두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모만이 아닌 그런 매력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매력을 갖출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임선진 교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독서 토론이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매력적인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바로 나타난다 생각해요. 그 대화에서 저는 생각의 깊이가 그 사람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의 깊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매력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태도가 좀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최진영 학생. 저도 내적인 미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근데 그 외모를 가꾸고 운동을 하고 자신에 맞는 옷을 고르고 좋은 배려를 하고 좋은 매너를 갖는 게 결국은 외적인 미만 가꾸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적인 미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감이 높아지고 자긍심이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노력, 작은 투자에 비해서 얻는 가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 SBS에서 하는 짝이라는 프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짝 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주로 외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며칠을 지내고 나면서
그 선택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볼 수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뭐 그런 사람들도 좀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각자 생각하는 매력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기 그 아까 힐러리 클린턴 있던 화면으로 좀 옮겨주시겠어요? 네, 저기 제가 substance냐 스타일이냐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이건 강의할 때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말인데, 스타일 꾸미기보다는 substance는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 자체인데, 내용을 키워라라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저걸 집어넣으면서 이 두 사람은 다 substance도 있고 스타일도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실력도 있고 외모도 중요한데, 방금 아까 그 다음에 나왔던 윤진숙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모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기서 말하는 substance는 꼭 실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여기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매력이라는 것의 다른 요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외모를 가꾸는 스타일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자신감, 그 다음에 어떤 태도, 말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배려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매력의 substance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윤진숙 장관은 외모 때문에 폄훼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 폄훼가 된 겁니다. 이거를 외모랑 연계시켜서 그 사람의 능력이 없다, 능력이 실제로 있는 사람인데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오히려 정말 굉장히 남성적인 시각인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 그 청문회 할 때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외모 때문이라고? 아니, 말도 안 되죠. 실력이 없는 겁니다. 외모가 아니라. 여기서 남성과 여성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로 드는데요. 저도 뭐 그 사람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제가 민주당의 장애인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장애인을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받는 대접하고 비슷하게, 뭐 굳이 이 사진을 띄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쨌든, 윤희숙 장관의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을 평가하기 이전부터, 불이익을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건 저의 생각이고 뭐 많은 남성들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패널들한테 묻을 수 있는 의견일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 패널들의 토론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플로어에 있는 학우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력자본이라는 책을 기말에 갖고서 많이들 못 읽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 자본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매력 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는 저희가 나눴던 얘기들 중에 뭐 성형수술이라든가, 뭐 윤진숙 장관이라든가, 뭐 아니면 심지어는 아까 가장 교수님 같은 인상을 가진 교수님은 누구인지, 뭐 그런 얘기까지 뭐 마음껏 자유롭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들면 우리 학생 마이크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를 잘 들었는데, 약간 좀 토론에서 아쉬운 게,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랑 이러한 것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제 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한 수요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 거리에 보면은 이제 각종 이제 성형외과 같은 그런 병원들이 즐비해 있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이제 성형수술 같은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마다치 않는 그런 사회적 현상들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고, 또한 뭐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원인들에 관해서 규명을 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매력 자본에 대해서 뭐 물론 손미애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 네.
사람은 외모를 전부 다 따지는 게 아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모를 따지게 돼요. 첫인상을 봐도 그렇고 뭐 첫인상을 봤었을 때 마음에 드는데 얘가 말까지 잘하고 그리고 능력도 좋고 이러면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고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얘가 근데 능력은 좋고 저랑 마음이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마음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외모 역시도 하나의 큰 그 틀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거에 관해서 좀 약간 의아한 점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토론하는 중에 이제 왜 매력이 중요하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 얘기는 물론 못했습니다. 뭐 책에서도 간단하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고 말하는데 제가 아까 얼핏 들었던 거는 정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미지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어떤 전달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외모가 중요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론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고 여러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SM경영과학과 천재현입니다. 저는 이 매력이라는 게 하나의 자산이라고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뭐 7가지 스펙을 가져야 된다라면서 어학이나 이런 해외 경험이나 인턴 같은 학점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이제 성형이라는 걸로 하면서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떤 역량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같은 성능을 가지고 비슷한 성능을 가진 모토로라 폰과 아이폰이 딱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들을 선택할까요? 모토로라 폰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아이폰을 선택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이폰을 선택할 것 같아요.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가격도 비슷하고 이렇게 되면 디자인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취업을 할 때나 이런 걸 그런 입장이 있을 때 분명히 첫인상이란 것이 분명히 핵심 요소로 이제 적용이 되고 이것들이 하나의 자산이나 역량으로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 가장 교수님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윤석 교수도 계시고 이정석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조근태 교수님이 좀 교수님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한 배팅을 공부학번 김도욱입니다. 저는 매력도 자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간단한 예로 생각했을 때 연예인들은 자신의 매력을 가지고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그 수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을 보면 매력적이고 매력이라는 게 충분히 자기의 자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그 매력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패널분들도 그렇고 토론 전체가 외모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치중돼서 말씀하시는 게 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저는 매력이라는 게 물론 외모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아니면 사람의 성격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전 같은 것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 토론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인식에서도 그렇고 그게 너무 외모적인 거에만 편중된다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매력이라는 걸 좀 빗대어서 표현하자면 학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학점이 A, B, C, D 이렇게 나오잖아요. F도 있지만. 근데 외모적인 건 거기서 그냥 플러스를 달아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내적인 부분들이 이제 A, B, C, D를 결정하는데 이제 플러스 달아주는 건 그 외적인 부분이 플러스를 달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A에서 B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A, B에서 B 뿔이 되는 거에만 너무 치중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학점이랑 비유해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얘기하니까 좀, 교수로서 약간 난감하긴 하네요. 네. 예, 또 다른 학생, 네. 네, 안녕하세요. 08학번 여영동입니다. 저는 외모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인 거라고
약간 생각을 하는데 외모뿐만 아니고 매력이란 것 자체가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외모가 안 된다고 해서 자신감이 결여돼 있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제가 잘생겼다고 해서 자신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교수님 이상일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시각화라고 했는데 저도 약간 그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요새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다른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예로 저 같은 경우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제 블라인드 때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매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말투를 하고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잘생겼을까 혹은 못생겼을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매력이란 것은 자신이 가진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지 절대적으로 외모나 그걸 굳이 자신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외모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방금 아까 주신 예에서, 그러니까 커튼 뒤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투와 제스처를 가지고 사회자랑 같이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더 매력이 있구나, 이 사람이 더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판단을 했었는데, 막상 커튼이 걷어지고 나서 얼굴이 공개가 되고 외모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전히 그게 유효할까요? 아니면 그게 바뀔까요?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인상인데 그게 그 사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100%의 효과를 발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하긴 하는데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외모는 굉장히 짧은 판단의 근거일 뿐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요소는 안 된다고 보여졌습니다. 11학번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매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다들 외적이랑 내적이랑 다들 나누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외적과 내적은 일단 상호 연관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날씬한 사람들은 대부분 원래 날씬했을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많고 그 관리로 자기 관리랑 자기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에 대한 매력 자산 같은 경우도 자기가 키울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적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관계가 일단 성형 같은 경우도 자기가 처음부터 못생겼을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예뻐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로 봐서 너무 외적 경우랑 내적 경우를 다들 나누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그에 대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나빠질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관리를 해서 날씬한 분이 아니라 관리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관리를 해도 목소리가 좀 좋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리를 해도 눈이 안 뜨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는 이제 성형수술 같은 경우도 저는 관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관리는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든 자기가 그걸 목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 아직 여학생들은 아무도 제가 매번 여학생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생각하시는 조금 승리의 교수님들 여성 패널이 있습니다. 보면 남성과 여성의 약간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주신 신준석 교수님. 모든 걸 다 잘생기고 키 크고 인간성도 적고 다들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요. 사실 여기가 진짜 공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주제를 아마 15년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사실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학생이 얘기했던 왜 이런 매력자본이란 말이 나왔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알겠지만은 옛날에는 계급이라는 게 굉장히 분명했어요. 왕족 있고 귀족 있고
상인 있고 천민 있고. 근데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다들 가진 자본의 크기로 사회적인 포지션을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이 구분하던 거를 피에르 브루드웨라는 프랑스 사람이 이걸로는 사회적인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고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꺼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구분을 소셜 포지션은 돈도 많고 문화적 자산도 많은 사람, 돈도 없고 문화적 자산도 없는 사람, 하나씩만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네 그룹으로 구분을 했죠. 근데 각각마다 취향이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맥주를 마시고 축구를 보면 돈도 없고 문화적 자산도 없는 사람이고, 요트를 타고 승마를 즐기면 돈도 있고 문화적 자산도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문화적 자산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테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피아노 치고 산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도를 그려갖고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맨 끝에 적어놓은 게, 이 소셜 포지션은 절대 변화하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점프를 하고 싶다면은 점프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력자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신데렐라 스토리죠. 지금도 여러분 드라마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맥주 마시고 축구하던 사람들 속에서 태어난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요트 타고 승마하는 사람들 사이로 가는 거예요. 그 매력자본의 이야기인데, 근데 통계적으로 조사해보면 그런 일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부자는 부자랑 결혼하고 교사는 교사랑 결혼하고 맥주 마시고 축구 보던 사람들은 끼리끼리 결혼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1990년대부터 기술 때문에 이게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카메라하고 디스플레이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 소리하고 문자랑 죽고 비주얼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비주얼로 돈을 버는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비주얼을 카메라랑 디스플레이에 내보내면은 여러분 한 연예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돈이 되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새로 저 위에다가 포지션을 따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얘기가 책으로도 씌워진 것 같은데, 다른 패널분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요즘 많이 일어나는 게 소셜 포지션에 좌절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포지션은 절대 안 바뀐다. 나는 평생 맥주 마시고 축구해 봐야 되고, 나는 매일 피아노나 치고 산책이나 해야지라고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는데, 좌절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가 사실 쇠퇴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들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좌절하지 말고, 얼굴을 고쳐가지고 위로 가지 말고, 정말로 실력을 키워서 위로 가길 바라고요. 손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러분도 돌아보면 알겠지만은, 외모를 가지고 저 상류층과 결혼하면은 거기에서 원하는 문화자산을 창출하지 못하면 금방 오래 못 살고 나와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이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점프를 했지만 거기에서 원하는 문화적인 취향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모를 고치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요트도 타고 승마도 하고 이런 준비들을 갖춰야지 거기로 갈 수가 있으니까는 가고 싶은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기 바라고요. 외모 고쳐서 회사 들어가서 일 못한 쫓겨나니까 외모 고치는 것과 같이 일도 잘하는 거를 좀 키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프로듀의 문화적 자원 배경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저도 사실 이런 외모 지상주의 문화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 외모적으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손미 교수님처럼 이렇게 실력을 기르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주제 잘못 들으면 손미 교수님도 별로 애정을 가지지 아닙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자본.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주제 선정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약간 매스껍게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벌써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외모라는 이슈가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주제가 선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신 그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다음에 열게 되면은 어떤 주제로 이거를 반영할지 알고 싶습니다.
김푸름의 학생이라고 했죠? 예, 이 주제는 제가 선정했는데, 사실 거의 모든 주제는 제가 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학생들과 상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매스껍게 생각할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공학도지만 한번 의견은 나눠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매스컷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김프로야 학생께서 좀 매스껍다는 의미로 대미를 잘 장식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오늘 얘기가 외모지상주의 외모 얘기 많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외모에 대한 얘기 있었고요. 아까 신주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문화적 자본에 관한 얘기는 배경으로 잠깐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적인 매력 그리고 성적인 그런 산업에서의 남성과 여성에서의 차이 그리고 매력 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사회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의외로 제법 과학적입니다. 약간 공학적인 측면도 좀 있고 물론 그게 주관적인 측정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랑 약간 어프로치가 다르긴 합니다만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학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쓴 것 같다고 어느 패널 분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아마 자기가 발표한 논문 여러 건들 이렇게 묶으면서 책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정리가 덜 된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매력 자본에 관한 연구를 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상당 부분은 주로 섹스나 섹슈얼리티에 관한 성산업에 관한 얘기를 할 땐 조금 거부감이 좀 있었지만 그 외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볼 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 패널들 그리고 방청석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매력 자본의 매력은 절대로 외모가 100%는 아닙니다. 제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외모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까 실력을 길러라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저기서 얘기했던 서브스탠스 매력에서의 서브스탠스는 외모 이외에 다른 것도 굉장히 많고 저는 그 서브스탠스의 가장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려면 또한 당연히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실력이 없는 자신감이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일 텐데 그런 자신감도 가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매력은 틀림없이 여러분들 자신을 더 좋은 신데렐라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포지셔닝 또는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들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것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실력을 펼치려고 해도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려면 외모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매력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어필을 할 수 있는 매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린 공학도다. 이런 주제는 매스껍다. 그래서 외면만 하지 마시고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 우리 이 매스컴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토론해 주시느라고 우리 패널분들 많이 수고해 주셨고 또 같이 함께 자리를 해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